자, 이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상을 했을 때, 요 밑에 세면은 그라운드를 취하고, 뚜껑은 얇은 전열재 싹 넣어놓고, 뚜껑을 V0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고,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자, 상황을 넣고, X하고 Y에 대해서 이제, 좌표계가 되어 있고, 요 속에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걸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개 조건을 3면이 0이고 뚜껑이 V0인 경우를 계산을 했는데요.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라운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는 0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특수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수해를 구하고 그 특수해를 굉장히 무수히 많은 특수해를 다 더하면 그게 일반적인 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미분 방정식 푼다 그랬을 때 호흡수학 시간에 미분 방정식을 풀었죠, 여러분, 그죠?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1차 미분, 2차 미분, 편미분 뭐 이런 거 다 했었을 겁니다.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수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수가 있는데 1차 미분, 2차 미분, 2차 미분을 했을 때 이 V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이 V가 X 방향으로 하는 함수하고 Y 방향 하는 것에 그냥 곱이다 라는 걸로 이 변수를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V를 만약에 V를 X, Y가 되어 있는데 얘를 X에 대한 함수하고 Y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특수해를. 자, 그럼 이렇게 X하고 Y를 나눠서 그 곱의 함수다 해서 이거를 방법을 separation of variables, separation of variables. 그래서 변수 분리법이다.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앞에 그 x에 대한 2차 미분이니까 편미분이니까 x에 2차 미분에 y를 곱을 한 거가 요 앞에 거고요. 그다음에 y를 2차 미분한 거는 플러스에 x를 곱을 하고 y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거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다라는 겁니다. 요 위에 식을 제가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x와 y가 0이 아니니까 x하고 y가 0이 아닌 점으로 일반적으로 나눠봅시다. 나눠보면 여기 양변을 여기도 xy로 나눠주고 여기도 xy로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x의 2차 미분 더하기 y분의 y의 2차 미분 더한 게 0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데 x분의 x 2차 미분 플러스 y분의 y 2차 미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하기 했는 0입니다. 자, 앞에 벡터는 x에 대한 함수죠. 다음에 두 번째 벡터는 y에 대한 함수죠. 딱 생각해보면 두 개를 더했더니 무조건 0이다 하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상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얘들 사이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라는 겁니다. 상수인데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에 대한 거를 y에 대한 거를 보면 y를 만약에 람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게 되면 상수입니다. 이 두 개가 독립된 함수 두 개 더하면 0이 된다 그런 얘기는 얘도 상수고 다른 것도 상수다 해야지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람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람다가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얘가 왜 0보다 크냐? 그랬을 때, 하나가 람다하고 하나가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표현하게, 왜 y가 람다냐?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이 x분의 x의 2차 미분이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이거 식을 이제 바꿔보면, x의 2차 미분 더하기 람다의 x는 0이고요. y는 y의 2차 미분 마이너스 람다 y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답을 좀 미리 알고 사실은 생각하는 건데요.
Y쪽은 0부터 시작해서 V0로 올라가는 입장이고, 하나를 쭉 올라가는 거고, X는 0에서, 그 다음 B에서도 0이잖아요. 0에서 출발해서 쭉 갔는데 다시 0이니까, 왠지 얘는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함수이고, 여기 0에서 Y쪽은 0부터 V0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X쪽은 이렇게 진동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2.2분절은 플러스가 되고, 얘는 Y가 마이너스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거의 이제 적분은 이제 X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X를 A에, 이제, 음, A에, E에 마이너스 람다, 루트 람다의 x 더하기 b의 루트 람다 x. 이렇게 할까요? y부터 먼저 할까요? y부터 합시다. y가 일단 먼저 쉬우니까. y는 그걸 보면 2참에 보니까 a의 루트 람다의 y 플러스 b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y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2차 미분하게 되면 1차 미분은 루트 람다가 나오고 A의 E의 루트 Y, 람다의 Y, 루트 람다의 Y고 마이너스 B의 E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의 Y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되고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람다 한번 또 나와서 람다의 A의 E의 루트 람다 Y의 플러스 B의 E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y니까 y의 2차 미분 마이너스 람다 y는 0이다라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y에 이렇게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경계 조건을 보면 y가 0일 때 얘가 0입니다. 그러니까 y가 0일 때 0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y의 0일 때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a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a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y는 a의 e의 루트 람다의 y 마이너스의 e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바꿀 수 있고 요식을 여러분 보면요.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의 루트 y가 여러분 루트 람다의 y가 2분의 2의 루트 람다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의 y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2배의 a의 2의 2배 2의 a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루트 람다의 y구나. y 함수가 더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자, x도 보면 x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x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또 이점에서는 플러스 람다 y니까 x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어, x는 c의 2의 i 루트 람다 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i의 루트 람다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1차 미분은 i의 루트 람다의 c의 2의 i 루트 람다 x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i의 루트 람다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x의 2차 미분은 i 루트는 나오니까 마이너스의 람다의 c의 2의 i의 루트 람다 x 더하기 d의 2의 마이너스 i 플러스 i의 루트 람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서 x라 그랬으니까 x 되어서 x 2차 미분 더하기 람다의 x는 0이다라는 식을 만족하니까 얘가 맞죠. 얘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어, x도 경계 조건이 있죠. x도 경계 조건이 뭐냐면, x가 0일 때 0이고, x가 b일 때 0입니다. 그래서 보면, x가 0일 때 0이니까, 이거 보면 d는 0을 놓으면, d가 마이너스 c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 보면, 얘는 c에, e에 i 루트 람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i의 루트 람다 x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러분, 요 식은 사인 루트 람다 x는 2i분의 2의 i 루트 람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루트 람다 x. 다 식을 여러분 알고 있죠? 요 사인을 i가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2i가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i의 c의 사인 루트 람드 x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쪽 함수는 앞에 개수에다가 사인을 곱한 거고, y쪽 개수는 앞에 개수에다가 어, 하이퍼블릭 사인을 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루트 람다 앞에 붙고 하나는 x, 하나는 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 y를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v는 이런 v의 앞에 개수를 제가 v 프라임을 v에 뭐 이렇게 뭐라고 1로 하고 사인 아니 이 사인 하고 a로 합시다. a 프라임을 합시다. a 프라임을 하고 하이퍼볼릭 사인의 루트 람다의 y 하고 사인의 루트 람다의 x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x 쪽은 사인이고 y 쪽은 하이퍼볼릭 사인입니다. 이제 경계 조건이 아직 안 쓴 게 뭐냐면 x에 b를 넣었을 때 b일 때 얘가 전체 0이 돼야 되니까 루트 람다 b의 사인 했는 게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제 쓰게 되면 b가 0일 때도 0이지만 이 루트 람다분의 b가 n배 요 정수배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0이 됩니다. 사인 폭의 루트 람다 b인데 b 값이 이제 요 렉탱귤러한 것의 그 넓이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보면 b에다가 뭔지 모르지만 루트 람다를 곱을 해서 b를 했는 게 사인을 취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 람다에다가 b를 곱을 한 게 n 파이다. 어떤 파이의 정수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람다를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람다가 여기서 어, b분의 n 파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넣으면 이제 특수해가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v x, y가 n 지수가 정수입니다.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인데 이제 n이라는 것이 vn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x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y에 대한 식 하나가 특수해로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렉탱귤러한 그런 일종의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라 그러거든요. 이 웨이브 안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갇혀 있잖아요, 그죠? 갇혀 있을 때 저희 전기장이 X에 대한 거하고 Y에 대한 거하고 저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람다 B는 N파이라는 그 N이 그 정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저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포텐셜을 이 모든 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V가 요거에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한 거, 이 n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어디 원하는 전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식으로 바꿔서 또 놓고 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한번? 렉탱귤러 웨이브 가이드 내 전압은
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의 특수해를 다 더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방금 얘기가 분명히 사인 b분의 n파이 x, 하이퍼볼 사인 b분의 n파이 y 저기 하나 만족하는 식 하나 찾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 찾았는데 n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비슷한 거를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에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임의 함수는 어떠한 그 식을 만족하는 모든 특수해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나타날 수 있다. 임의의 함수는 임의의 그 베이시스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공업수학 시간에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배운 거 혹 신호화 시스템이라든지 과목에서 어떠한 임의의 신호는 그 식을 만족하는 모든 이퀘이션 그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그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혹시 어떤 티어렘이 있는데 F로 시작하는 티어렘이거든요. 혹시 어, 신호화 시스템이라 배우고 있나요, 지금? 안 공업수학 배웠죠? 그 배울 때 어떠한 임의 함수라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조합을 하면 이 임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F로 시작하는 뭐 티어렘인지 한번 맞춰볼래요, 한번? F로 시작하는 임의의 함수는 특정한 베이시스 함수의 모든 함수의 리니어로 나타날 수 있다. F로 시작하는 거. 예전에 배웠던 F로 시작하는 이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단어 알려줄까요? 예? F 다음에 O. 예? 풀이에 맞아요. 풀이에 티어렘 배웠죠, 여러분. 풀이에 티어렘을 할 때 풀이에 트랜스폼 같은 거 배웠죠, 그죠? T에 대한 거는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 오메가 쪽이고, X에 대한 걸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 우리가 모멘텀 쪽으로 다른 차원 공간으로 바꿔서 개수의 공간을 가지고 특정한 임의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디서 왜 포리어 티어렘이냐? 보면 이게 n이 무한대 요 베이시스 펑션, 이게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 개수만 바꿔가지고 다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 임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웨이브 가이드 내에 있는 그 포텐셜을 세 면을 그라운드로 했을 때 상황에 대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안 쓴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V에 X에 대해서 V가 A 위치에서 뭐냐면 V0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Vn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V0라는 조건을 하면 시그마 n이고 Vn일 때 X를 넣어주고요. 사인 B분의 n 파이 x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 요거는 하이퍼볼릭 사인의 상수가 되겠죠. b분의 n 파이 a입니다. 얘가 v0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거꾸로 vn을 구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요 앞에 개수가 어떻게 표현되면 y가 a일 때 항상 이 v0 일정한 값이 되느냐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인 b분의 m 파이 x를 곱을 해봅니다. 곱을 하면서 뭘 해주냐면 0에서 b까지 적분을 딱 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변에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의 vn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a는 상수고 n에 따른 값이고 더 사인 인테그랄의 dx의 사인 2분의 n 파이 x의 사인
b분의 m 파이 x 해서 0에서 b까지입니다. 우변은 0에서 b까지 dx의 v0에 v0 앞으로 나오고 v0 밖으로 나오고 sin b분의 m 파이 x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에서 이 v의 쪽을 보는데요. 0에서 b가 있을 때 n이 m과 다르다. 이제 다르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만약 n과 m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0에서 b까지 dx의 sin 요거는 여러분 그 sin 합차 공식 있죠? 요 곱을 한 거를 합과 차로 나누면 식을 이제 덧셈과 뺄셈 이게 이제 기억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한 거 sin b분의 n 플러스 m의 파이 x 마이너스 sin의 b분의 n 마이너스 m의 파이 x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변은 요 앞에 물론 곱이 되어 있죠. 요거는 되어 있고 근데 요거를 먼저 보면 얘를 보면 n과 m이 다르다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0에서 b인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m분의 파이 분의 b의 코사인 b분의 n 플러스 m의 파이의 x고요.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을 플러스 바꿔주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의 파이의 파이분의 b의 코사인 b분의 n 마이너스 m의 파이 x 그래서 이거를 0에서 b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적분하면 앞에 개수는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앞에 개수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0을 b를 넣었을 때 b를 넣으면 여기서 뭐 잘못됐네. 잘못됐네. 이게 처음 여기서 잘못됐네. 자, 뭘 잘못됐나 봅시다, 한번. 지금, 사인과 사인을 곱을 했잖아요, 이게. 나눌 때 제가 사인 했잖아요, 지금. 사인 아니죠. 네. 신신코코인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신신코코 그랬었거든요. 이게 할 때, 이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자, 고치기 바랍니다. 코사인. 그럼 이걸 또, 하면, 이제, 마이너스의 사인이 되겠죠. 자, 이걸 적분하면 이래 됩니다. 제가 실수했는 거는 사인과 사인을 곱을 했는 거를 합차 공식할 때는 코사인 덧셈, 코사인 뺄셈 하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b를 넣으면 사인 b를 곱으면 n 플러스 m의 파이가 되고 우변은 사인 n 마이너스 m의 파이 이게 약분되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정수 곱하기 파이입니다. 사인 정수 곱하기 파이 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사인 정수 곱하기 파이는 사인 값은 0이잖아요. 자, 0이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을 대입하면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싹 다 0이 되는 겁니다. 싹 다 0이 되어서 이제 0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n과 m이 이제 같은 경우만 남게 됩니다. n과 m이 같은 경우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n과 m이 같다 그러면 이 양변을 이제 n을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시그마 n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a 곱하기 0에서 b까지 dx의 사인 제곱에 b분의 n 파이 x가
되고요. 이거는 V0의 0에서 B까지 dx의 사인의 2분의 n 파이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곱만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n과 m이 같지 않은 m이 같을 때만 남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우변을 보면 얘는 이제 0에서 b까지 dx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b분의 2n 파이 x가 됩니다. 요거를 적분하면 2분의 x 마이너스 2n 파이의 분의 b의 4분의 2n 파이의 사인 b분의 2n 파이 x가 되고, 여기에서 0에서 b가 됩니다. 0에서 b가 되면 이걸 하면 요거는 사인 b를 넣으면 2n 파이가 되기 때문에 사인 2n 파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0은 0이니까 교과서 보면 여기 값은 다 0으로 날아가고요. b를 하면 2분의 b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써보면 시그마 n에 v n만 남아서 n인 경우만 남아서 이게 n인 경우만 남아서 이거를 이제 다 곱을 내준 거를 이제 vn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a에 2분의 b가 남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v0에 요거를 하면 2분의 n 파이 분의 b의 0에서 코사인 b분의 n 파이 x 마이너스가 0에서 b까지다. 그 사인은 그렇게 되겠죠. 적분하면 n 파이 분의 b가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의 b분의 n 파이 x 되니까 이걸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v0의 n 파이 n 파이 해주고 b에 앞에 b를 넣으면 0을 넣으면 1 빼기 코사인 n 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파이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v의 n이라는 것은 개수가 b분의 2v0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a 분의 1의 b분의 2v0의 그다음에 n 파이분의 b고 얘가 1 마이너스 1의 n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n이 짝수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v가 n이 짝수일 때는 n이 2분일 때는 vn은 0이 되고요. n이 4대일 때, 홀수일 때는 vn은 얘가 2가 되면서 이 약분되고 n 파이분의 2v0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2분의 n 파이 a에 2가 곱을 해서 4가 되겠습니다. 4v0의 1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식을 보면 너무 식만 나와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일단 계산을 바로 다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일단 따라와봐요 한번.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v의 그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v의 그거를 예를 들어 짝수일 때는 어, 2k라고 해볼까요? 짝수일 때는 0이고요. v의 홀수일 때는 2k 마이너스 1 때는 2k 마이너스 1의
파이분의 4v0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2k-1의 파이 a다. a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개수가 이제 짝수일 때는 0이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어, 이제 결론을 내리라 그러거든요. 방금 했는 개수각입니다. 개수각이니까 뭐냐면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였거든요. 요거 구하고 임의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짝수일 때는 얘가 남지 않고 홀수일 때만 남는다는 겁니다. 홀수일 때만 개수되니까 전체의 우리 그 함수는 식을 쓰면요. 좀 바꿔가지고 쓰면 vx, y를 파이분의 4v0 4v0 하고 그 다음에 제가 k로 표현된 k는 k에 k 하이퍼볼릭 이거를 135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n을 1, 3, 5 홀수 표현하고 n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a 분의 사인 b분의 n 파이 x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의 b분의 n 파이 y 요게 최종 K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렉탱귤러의 쉐입일 때 뚜껑은 V0고 그 다음에 옆면은 다 그라운드 되어 있는 이 속에 포텐셜 특정한 위치에서의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V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X와 Y를 요걸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식으로. 그 다음에 특정한 위치가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 값에 따라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면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일단 하면 우리 임의의 vxy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어렵고요. 이거. 한번 이거를 차근차근 따라가서 보고 이거 이제 특별한 회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렉탱글로 돼 있잖아요. 렉탱글 돼 있는데 그 전기회로 실험실에 가보면 그 코엑시얼 케이블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동그란 케이블도 있죠, 그죠? 동그란 케이블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나마도 쉽게 XY 좌표계를 표현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동그랗다 이렇게 그리고 속이 이렇다 요 사이에 전기장을 구한다 V를 구한다 그러면 그 포텐셜을 라플라시안으로 한다 그랬을 때 얘를 실린더를 좌표계로 표현하겠죠. 그죠? 만약에 9다 됐으면 라플라스 스피리컬 좌표계로 구면 좌표계 표현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그 쉐입에 따라서 안에 그 X와 Y의 세퍼레이션 베리어블을 나눠가지고 가정한 다음에 경계 조건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내부의 포텐셜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은 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관 속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나노라 그랬을 때 원자 속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차지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여기에 얘가 따른 함수가 뭘까? 라는 계산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돈다 그랬을 때, 이 전자는 뭐에 되느냐. 요거는 참고입니다. 여러분, 전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이걸 본 적 있나요? 2n분의 마이너스 4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플러스
V의 그 사이는 이 그 사이. 이런 식 혹시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식 본 적 있습니까? 저런 식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처음이다. 사람 들어봐요. 다 처음이다. 아, 예, 다 처음.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양자의 거리입니다. 퀀텀 메케닉스. 요즘 전기전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거든요. 양자라는 게 앞에 양이 어떤 퀀터티거든요.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양을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웨이브를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것을 다 합했더니 이 속에 포텐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띄엄띄엄 된 값을 합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방정식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이제 여러분 어, 옛날에 이런 걸 들었을 겁니다.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다라는 걸 아마 일반 물리 때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일반 물리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총 에너지다. 총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배웠을 텐데 그겁니다. 뭐냐면 총 에너지는 이 포텐셜에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듯이 2n분의 p 제곱이다. 뭐 2분의 mv 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일반 문제 때. 그래서 이게 2n분의 p 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p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옛날 일반 물리 할 때 어, 질량에다가 속도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속도를 이제 이 p를 하바 k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웨이브일 때는 하바 k다. 웨이브일 때는 이게 k가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으로 표현할 때 어떤 질량의 운동량을 표현한다 그랬을 때 파동으로 표현할 때는 리듀스드 플랑크 상수인데 이 플랑크 상수에다가 웨이브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웨이브 넘버는 람다분의 2파이라는 걸 곱을 해서 파를 이렇게 운동량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로 생각해서 얘를 입자설이냐, 파동설이냐 할 때 이 두 개를 과감하게 등을 놓을 때 질량과 속도 해당되는 거를 웨이브의 람다분의 입에 표현되어 있는 파, 이렇게 두 개가 갖다 놓는 과정이 있거든요,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입자설과 파동으로 했는 게 같다라고 이제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n분의 p 제곱인데 하바 k는 이렇게 이걸 표현했을 때 이 p라는 것이 하바 k라는 것이 람다분의 이파인데 웨이브가 사인 kx, 코사인 k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진동한 함수는 이 k가 되니까 이걸 보면 k를 이거 보면 2n분의 하바 제곱의 k 제곱인데 여기 보면 k 제곱인데 이제 p를 생각해 보면 k를 이제 요 계산할 때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2차 미분을 하면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k의 코사인 kx고 또 한 번 미분하면 k 제곱의 사인 kx 되니까 이 k 제곱은 이 웨이브를 2차 미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걸 그어져 보면 이거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게 총 에너지구나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운동 에너지가 입자설에서는 2n분의 p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p를 웨이브로 바꿔서 하바 k로 표현되는데 여기 하바제곱 k 제곱인데 k 제곱이 나오는 거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두 번 미분하면 k가 나오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사인은 i kx잖아요, 그죠?
2분의 2i분의 sin 2의 ikx 마이너스 2 ikx니까 앞에 계산 비슷합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미분이걸 그러면 2차 미분이니까 이거를 2차 미분한 거에다가 하바제곱 하게 되면 요 식이 바로 2n분의 하바제곱 p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일 때 상황과 웨이브일 때 운동 에너지, 그다음 웨이브일 때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어떤 함수, 내가 어떤 함수를 따를 것이냐로 하고 에너지에 대한 함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갖다가 놓고 했을 때 얘의 이퀘이션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그래서 입자에 대한 요 관계를 하바 K라는 웨이브의 관계로 생각하고, 이 웨이브를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푸사이라는 이런 함수로 놔서 이 입자라는 거를 이 함수의 어, 그 발견할 확률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자라는 게 있죠. 일렉트론. 일렉트론이라는 게 입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세계에 가면 입자가 간다 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웨이브가 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웨이브를 표현한다 그러면 전자가 어디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을 때 어디에 갇혀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0, 0, 0이고 위에 뚜껑이 V0인 닫혀 있는 경우와 전자를 갖다 놓고 굉장히 작은 나노 스케일에 뭐 옹스트롬 스케일에 갇혀 있는 경우나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거를 전자의 파동 함수 계산하는 게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학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화학에서 그 전자 주위에 s 오비탈 배웠죠, 그죠? p 오비탈 네, 배웠죠, 그죠? 배웠고, 디오비탈. 다 배웠을 겁니다. SPD,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1, 2, 3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2n분의 하바제곱 라플라시안, 플러스 V가 이 전자가 돌고 있을 때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R분의 4파이 엡실론 R분의 E 제곱의 V 한 것이 이 V다라는 것을 얘가 풀어서 나온 결과가 SPD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럼 딱 예상하듯이 얘를 풀면 이 V가 많은 디스크리트한 베이시스 펑션을 다 합한 거다 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의 의미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라플라시안을 제가 라플라시안 뭐 함수다, 푸사이다, 라플라시안 V다 라고 했을 때 양자역학에서의 푸사이, 우리가 전자기하학에서의 V, 포텐셜 요 계산하는 미분 방정식이 거의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큰 스케일에서 전자기장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작은 소자나 작은 스케일의 반도체 소자에서의 전자를 나타내는 식과 사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시안 가급적이면 요거는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H1, H3 분의 1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라운드 Q1에 H1에 H2에 제가 강조를 좀 하는데요. Q1에 더하기 라운드 Q2의 라운드에 H2분의 H3에 H1에 라운드 V에 라운드 Q2에 그 다음에 많이 편해집니다. 라운드 이걸 위에 H1에 H2에 라운드 V에 Q3 요게 이제 라플라시안 V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H1과 H2 이런 걸 알고 있지만 H1, H2, H3에 이제 Q1, Q2, Q3가 X, Y, Z 좌표계에서는 1, 1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Q1, Q2, Q3가 로, Y, Z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 기억하기 좋게 하려 그러면 이런 미분에 있어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은 길이입니다. 길이 차원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일 때는 그냥 길이 차원이네 1. 파이는 디파이 하니까 이 길이 차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거는 로를 곱을 해야 되지. 로 디파이가 길이 차원이 되고
G는 그냥 길이 차원이 1이다. 그래서 이게 D로 D 파이 했을 때 곱을 해야지 길이 차원이 되는구나. DG 길이 참 맞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는 R 세타 파이는 이거 보면 세타 파이는 다 각이니까 DR D 세타 D 파이 하게 되면 이거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건 1 곱하기 DR 세타는 R 세타 그 방향의 길이니까 R 사인 세타가 이제 각각 요 H1, H2, 3가 각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V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이걸 푸는 게 따라해 볼래요 한번?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포화성 이퀘이션에서 2차 편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경계 조건이 주어진 갇힌 공간 내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과 아주 작은 전자 소자에서 전자가 가지는 진행하는 궤적, 밀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계산하는 게 같다. 네, 그래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 포화성 이퀘이션 하나 있지만 일반 물질 때 이제 그 원자 주위에 전자 돌고 있는 거, 그 이제 함수가 다 특수 함수입니다. 풀면 그때 다 풀지 못하고요. 그냥 베셀 펑션이냐, 뭐 실린더리클 때는 뭐 베셀 펑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셀 펑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셀 펑션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한번. 요거 실린더리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만족하는 식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리클일 때는 구면자 표현에서는 스피어리클 하모닉스라고 있습니다. 하모닉스. 그래서 요거는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그 라플라시안을 만족하는 거, 스피어리컬 좌표계에서 만족을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재미삼아 베셀 펑션이 어떤 건지, 스피어리컬 하모닉스가 어떤 건지 이 펑션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를 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많이 풀어갔고요. 풀어갔고, 이걸 풀게 되면 그래도 전반적인 전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기장과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 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그 전기장의 마지막 남은 아까 저항과 카패시터 요 예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예.